자, 그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모뎀이 있죠? 모뎀. 신호 변환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DSU입니다. DSU는 이제 보통 그 정의가 주로 잘 나오는 편이고요. 가끔 최근에는 이제 신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DSU가 왜 필요하다 그랬죠? DSU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디지털로 바꿔주는데 왜 바꿔준다 그랬어요? 디지털 신호는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죠. 쓰는 네트워크마다, 쓰는 회사마다 디지털 신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미국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연결할 수 없잖아. 직접 연결했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인 공중 데이터망, 인터넷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공중 데이터망에 적합한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DSU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PC방이나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에서는 바로 그 공중망을 다 쓴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다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DSU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방식의 신호 변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뭐 단극 RZ, 양극 NRZ, 그다음에 뭐 바이폴라 맨체스터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양극 NRZ에는 양극 NRZ L, 뭐 NRZ M, NRZ S, NRZ I 뭐 이런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 자체 주파수는 바꾸지 않고요. 신호 자체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파수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신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게 이런 신호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릴 뿐이지 정확히 말해서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호를 이런 형태로 0과 1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보통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찍찍 긋잖아요. 이렇게 긋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DSU라는 것을 통해서는 어떤 형태로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습들의 종류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종류 자체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그 모뎀의 신호 방식에서는 4가지가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DSU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류를 물어볼 필요는 없고 안 물어보니까 종류는 암기할 필요 없고 각각이 대강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어떤 신호인지만 간단히 파악해 두시면 되고 이런 형태의 신호는 다 무슨 신호냐면 베이스밴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베이스밴드 신호 방식이다. 그러니까 베이스밴드는 주파수를 변조하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변조하지 않고 긋는 그대로 모양만 바꿔서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 쓰는데 모양만 바꿔서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 그럼 베이스밴드고 브로드밴드는 우리가 방송처럼 라디오 전화기를 쓰는 것처럼 주파수를 변조해서 전달하는 게 이제 브로드밴드 방식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극 RZ는 뭐냐? 이 R이란 말은 뭐냐면 return이라는 뜻이고요. return 제로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로 전압이라는 얘기, 0V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없어도 이거는 뭐라고 인식을 해라? 0으로 인식을 하라는 얘기죠. 아까 1100 1110110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달을 하겠느냐? 10101100 그러면 얘는 이럴 때는 전압을 주겠다. 이 단극이란 말은 뭐냐면 플러스 극만 쓰겠다 혹은 마이너스 극만 쓰겠다는 거지. 둘 다 쓰진 않겠다. 둘 다 쓰면 양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내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뜻이죠? 이럴 때는 전압을 주고 0일 때는 전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전압이 없어도 그걸 0으로 데이터로 간주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컴퓨터하고 내 컴퓨터하고 이렇게 통신선이 연결이 돼 있어. 전압이 들어왔어. 만약에 3V짜리가 들어오면 그때는 뭐야? 1이야.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0이야. 그럼 만약에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에서 전달 방식이 단극 RZ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신호가 없다는 건 뭐야? 전압이 없다는 거는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뭐가? 0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0이 몇 개 들어와? 모르잖아.
약속을 하자고. 약속을 예를 들어서 1초에 100비트를 보내는 거 하자. 그러면 1초 동안에 아무런 신호가 없다는 건 뭐예요? 0이 100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뭐라 그래? 동기화라고 한다. 시간을 맞추는 행위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동기화란 말?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극 RZ이라고 하면 전압이 없어도 데이터를 간주해라. 그럼 어떻게? 1초에 100비트를 보내는 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아무 말이 없이 1초 동안 지나면 100비트에 0이 들어온다고 인식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당극 RZ의 의미고요. 양극 NRZ, 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N은 뭐야? 넌이지. 리턴 제로를 인정하지 않겠다. 제로 전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리턴 제로, 0 전압을 데이터로 간주하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0 전압을 제로 전압을 간주하지 않겠다. 데이터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L은 뭐냐면 높낮이야. 10, 10, 11, 00. 어떻게 보내냐면 1일 때는 높게, 0은 낮게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극과 3V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3V를 다 쓰겠다. 그러니까 양극이 되는 거고, L이라는 건 높을 때는 1이고 낮을 때는 0이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 1을 전달할 때는 3V로 0일 때는 마이너스 3V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0 전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건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극 NRZ M, 이 M은 마크란 뜻이고 마크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L에서 높낮이를 구분하겠다는 얘기고, L이라는 얘기는 마크라는 건 뭐냐면 10, 10, 11, 00라면 전압을 1일 때 확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 1일 때는 전압이 있는 거잖아. 3V인데 얘는 마크라는 건 뭐냐면 1일 때 전압을 플러스해서 막 1로 팍 바꿔버리겠다. 이걸 1000이라고 그러죠. 1000이. 전압 1000이 확 바꿔버리겠다.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0일 때는 그냥 진행을 하고. 1일 때는 확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1일 때는 확 바꿔버리겠다. 전압이. 0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냥 하고. 1일 때는 어떻게 돼? 확 바꾸겠다. 확 바꾸겠다. 0일 때는 그냥 가고. 그러니까 0 전압일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1일 때만 어떻게 돼? 전압을 확 바꾸겠다. 반대로 S는 뭘까요? NRZ S는 스페이스야. 스페이스는 0이라는 뜻이거든.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랑. 0일 때 확 전압을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세요. 최근에 언급이 됐던 문제니까.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1을 확 바꿔버리겠다. 스페이스, NRZ S는 0을 확 바꿔버리겠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폴라라는 말은 바이폴라는 3원 부호 방식이라 그래요. 3원 부호. 그러니까 얘가 양극이면 2원 부호야. 저건 1원 부호고. 3원 부호라는 거는 3개를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쓸게요. 이런 부호가 있다. 이걸 전달해야 돼. 이렇게. 바이폴러로 전달을 한다면 3원 부호라는 건 플러스와 0과 마이너스를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일 때는 만약에 여기 높이 있다 그러면 0일 때는 0을 써요. 0 전압. 전압이 없어도 이건 0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지. 계속 가. 1일 때는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한 번 올라가면 1은 그 다음에 내려와. 또 0은 그냥 올라갔지? 그럼 내려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1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일 때는 한 번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내려와. 그러니까 이런 직류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이 계속 들어가면 올랐다 냈다 올랐다 냈다 한다는 얘기죠. 0은 계속 0으로 가고. 이렇게 보내는 게 바로 바이폴라. 3원 부호 방식, 교호 반전 부호라고도 하고, 고요 반전부를 MII라고 하죠. 뭐 거기까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맨체스터. 맨체스터는 아까 요 양극 NRZM과 요 NRZS를 합쳐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러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1000이가 되면 이건 1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되면 이걸 0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0과 10, 여기 10, 11, 11, 0, 0, 0이다 그러면 1이면 요렇게, 0이면 요렇게, 1이면 요렇게, 1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화를 주면서 전달하겠다. 이것이 바로 맨체스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아까 그 모뎀의 신호 방식에서는 그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SU는 종류는 의미 없고요. 그냥 이 형태의 설명을 문제로 주면 아 이게 연극이다, 바이폴라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요건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주고 이게 무슨 신호자 그러면 바이폴라다. 무슨 신호자 그러면 맨체스터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주면 돼?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금을 칠하고 이렇게 쭉 쳐가지고 모양을 살펴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가고 있다면 바이폴라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같은 종류로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모양이 한쪽으로 계속 이런 같은 모양으로 영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이가 된다면 이거는 뭐야? 맨체스터가 되고 1만 1000이가 된다면 NRZM이 되고 0만 1000이가 된다면 NRZS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덱이죠. 코덱은 일단 여러분은 그 모뎀과 구분을 잘 하시라고 했어요. 모뎀은 뭐라고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아날로그망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신호 변환기고, 코덱은 반대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디지털 전송로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PCM 기술입니다. 뭐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PCM 순서. 일단 먼저 써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표본화, 그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에 부호화, 그 다음에 복호화, 그 다음에 필터링 혹은 여파화란 말을 쓰죠. 여파화. 필터링이란 말이 원래 실제로 많이 쓰고 한국말로는 여파라래. 요거를 잘 기억하려면 요 순서가 잘 나오니까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같이. 그러니까 이제 PCM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 신호는 사람의 음성이나 혹은 화상이나 이게 다 아날로그 신호란 말이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줘요? 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간격을 딴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이 아날로그를 뭘로 만들어야 돼? 0과 1의 수치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우리가 수학 같으면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수치를 다 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니까 이 부분을 따려면 이렇게 따자고. 사람의 음성이든 화상이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 6, 여기가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3.4, 여기가 4.7, 여기가 6.2, 여기가 6.5, 여기가 뭐 3.7, 여기가 2.3 이렇게 수치를 따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무한히 딸 수도 있단 말이야. 무한히.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걸 무한히 딴다는 것은 물론 딸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이라고 하면 만약에 사람이 3400이면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하는 주파수가 3400번 뛰면 요거를 2배만큼 즉 6800번 정도의 요 막대기를 그려내면 전달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거를 표본화라 그래. 그러니까 나이퀴스라고 하는 사람과 샤논이라는 정리가 있죠. 샤논. 나이퀴스와 샤논에 의해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최대 주파수의 2배.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 주파수가 만약에 8000이다 그러면 2배 하니까 1600번 따면 된다.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게 4000이다 그러면 몇 번? 800번 따면 된다. 시험이 잘 나와요.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게 만약에 4000Hz다. 그러면 실제로는 표본화 수는 몇 개다? 800번을 따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면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다 이런 형태죠. 사람의 음성이 조금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이 정도 따도 사람이 듣는 데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물론 정확하게
따지고 나면 오차는 있지만 듣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열 더 따면 만약에 2배가 아니라 3배, 4배, 5배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들리겠지만 사람은 그 정도. 만약에 이게 그냥 400번을 따게 되면 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이 그 전화를 듣다 보면 분명히 친구 목소리 맞는데 조금 다르게 전화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오차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전달하는 데는 2배 정도면 가장 의미가 있다.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표본화입니다. 표본화. 그럼 이 표본화를 전달할 때 이 수치 6.2, 4.7, 3.1 이런 소수점이야. 이 내용까지 전달할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우리는 오차를 감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소수점까지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점을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4라면 3으로 보내자. 3. 4.7이면 5로 보내자. 이죠. 반올림해서. 6점이면 6이다. 이겠지. 6. 그 다음에 6.5면 7이다. 이거 7. 이런 식으로 정수화시켜 나가겠다. 정수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수치를 다 뭐야? 3, 여기는 5, 여긴 6, 7, 그 다음에 3, 뭐 여기 2,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야? 수치를 정수화시키겠다가 이게 바로 양자화야. 양자화. 왜? 어차피 우리는 여기를 못 보내잖아. 이런 건 오차란 말이야. 이런 건 못 보내는데 굳이 그걸 소점까지 보낼 영향이면 더 따는 게 낫지. 그래서 이렇게 정수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양자화라 그래. 양자화. 그럼 양자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여기 3 보내고, 여기 5 보내고, 6 보내고, 7 보내고, 3 보내고, 2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 신호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럼 얘를 갖다 이진수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가장 큰 값이 7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7이면 몇 비트를 쓸 수 있습니까? 7이면. 우리가 한 비트면 0하고 1이니까 100개 안 되잖아. 그지? 2비트면 어떻게 돼요? 2에 2승이니까 4가 되지. 3비트면 어떻게 돼? 2에 3승이니까 8개를 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비트 내지는 4비트. 그러면 얘를 4비트로 보낸다면 어떻게 돼? 4비트, 한 비트에 4비트 전송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0, 0, 1, 1. 5는 0, 1, 0, 1. 6은 0, 1, 1, 0. 7은 0, 1, 1, 1. 3은 0, 0, 1, 1. 0, 0, 1, 0. 이렇게 0과 1로 변환시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따가지고 표본화 개수 2번만큼 횟수를 샘플링을 따서 얘를 소수점을 떨궈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서로 이제 보낸다는 얘기. 이게 부호화야. 부호화. 그럼 얘를 어떻게 돼? 통신선로를 통해서 약속된 신호로 전달을 하자 이 말이죠. 그럼 수신 측에서는 어떻게 좀 될까요?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뭐가 들어왔어? 3이 들어왔다 그러면 3. 5가 들어왔다 그러면 5. 그 다음에 6 들어오고, 그 다음에 7 들어오고, 그 다음에 3 들어오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받아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복호화라 그래. 복호화. 그럼 이게 받아냈다고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받아낸 걸 갖다가 어떻게 돼? 실제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받은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실제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여파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사람의 음성, 뭐 가수의 노래를 이런 식으로 따. 그리고 뭐야? mp3 파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전달을 해. 그럼 받아 그대로 또. 받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동영상 같은 건 뭐예요? 뭐 곰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화상이 보이잖아요. 파일만 있어갖고는 안 되지.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는 것 중에 이 순서의 의미를 정확히 물어보는 거고요.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뭐야? 이런 최대 주파수의 두회라든지 샘플링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는 것은 다 뭐야? 표본화라고 답해야 되고요. 양자화라는 부분도 정확히 알아두시죠. 그러니까 요게 양자화분에서 이렇게 살짝 생긴 게 아니고 신호가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신호를 무슨 신호라냐면 팸 신호라 그래. 팸.
팸 신호를 뭘로 만들어낸다? 이진수로 만들어내는 형태. 뭐라고 하냐면 부호화. 이렇게 날라온 이진 데이터를 다시 팸으로 복호화. 팸으로 다시 복호화시키는 작업을 뭐냐? 그럼 복호화라 그래. 복호화. 구분하시겠죠? 그 정도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자화 스텝이라 그래. 양자화 스텝. 요로 넘어갈 때 뭐가 발생한다? 양자화 잡음이 발생한다. 양자화 잡음. 양자 잡음은 PCM 당국장치에서 생긴다. 다 알아두세요. PCM을 만들어내는 처음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양자 잡음. 양자 잡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친구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잘은 못 느끼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 더 높이면 더 좋은 음성, 더 좋은 화질이 나오는 거야. 이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음성을 굳이 그렇게 돌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럼 이 양자 스텝은 뭐냐면 이 한 신호당 보내는 그 비트 수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양자 스텝 수가 만약에 16개가 필요하다. 그럼 한 샘플당 비트는 몇 비트예요? 그러니까 2의 4가 되는 거죠.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종류가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몇 개가 최소한 있어야 돼? 2의 7승계가 있어야 돼. 2의 7승. 2의 7승이 얼마죠? 128이잖아. 그러니까 2의 7승, 한 신호당 7비트가 전송이 돼야만 100개의 종류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꽃의 색깔을 254개를 전달하고 싶어. 꽃의 색깔을. 그러면 한 신호당 몇 비트를 전송해야 되느냐? 256이 얼마죠? 2의 8승이거든. 그러니까 2의 8승 비트가 있어야, 즉 최소한 8비트로 전송을 해야만 254개가 전달이 된다. 잘 나오는 얘기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우리가 PCM이란 말이죠. PCM. 그러면 이것이 사람 음성으로 전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통 실제 장비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PCM TDM24라고 그래. TDM24. 시간 분할 다중화. 채널 수는 24개. 이런 개념이 실제로 PCM24, TDM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신호, 최대 주파수를 사람 음성으로 기준했을 때 최대 주파수를 얼마로 보냐면 4000Hz를 봐요. 4000Hz. 4000Hz. 근데 여기 400 정도가 원래는 3400이지 않습니까? 3400Hz인데 왜 400을 잡냐면 400 정도가 600 정도가 남죠? 600 정도가. 이게 뭐야? 보호대역이라고 하고 여유대역이라고도 하고 가드대역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전달할 때 이 보호대역을 두는 이유는 서로 막 섞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상호 변조 잡음이라 그래. 요즘엔 잘 그런 건 못 느꼈지만 라디오가 있잖아. 라디오 방송국이 막 섞이는 거. 두 개 방송이 같이 섞이려 보이는 현상을 상호 변조 잡음이라 그래. 그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드 대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람의 음성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만약에 1MHz다. 1메가 100만 헤르츠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 넉넉히 이게 만약에 A 방송국, B 방송국, C 방송이라면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지 않는 말이에요. 왜? 정해진 이 주파수 대역은 제한되어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섞여서 준단 말이에요. 섞여서. 그러니까 채널에 어떤 폭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라디오 들어보시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 간격이 이 정도의 간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서로 섞이게끔 조금 준단 말이죠. 왜? 사람은 주로 낮은 저음도 아니고 고픈 저음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여유분을 준다. 이건 나중에 주파수 분할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어쨌든 상호 변조 잡음은 바로 섞이는 현상의 잡음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보호대역을 준다. 그래서 PCM 실제 장비는 4000Hz를 주고요. 그러니까 표본수는 어떻게 돼요? 표본수는 8000회가 되는 거죠. 8000회. 그다음 한 샘플당 요 샘플 하나당 몇 비트를 전하면 얘는 8비트를 전송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음성이 있다면, 사람의 음성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거, 이걸 몇으로 보는 거야? 4000Hz로 보는 거야. 4000Hz. 그리고 여기 막대기수를 몇 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걸 몇 개? 8000. 그렇죠. 그럼 이 샘플 하나가 몇 비트? 8비트야, 8비트. 그러면 이 하나의 속도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 하나의 속도. 이게 1초 동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8000이잖아. 그러니까 1 나누기 8000을 하게 되면 0.0012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5 마이크로초야. 그러니까 마크는 뭐가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125 마이크로초.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음성을 전달한다는 건 8000이 8비트니까 64잖아. 그죠? 그러니까 60kb 정도면 충분히 하나의 사람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로 전달했을 때 그 용량입니다. 64kb. 그래서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이게 1초에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24라는 것은 24덩어리로 이걸 압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로 본다는 거야. 이 덩어리가 몇 개? 24개.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통신선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 대화하던 거를 하나의 통신선을 두고 24놈이 달라붙어서 통신할 수 있는 용량. 여기는 뭐야? 이 한 덩어리가 들어와 있다. 64비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들어온 걸 우리는 T-24다. 그러니까 시간 분할로 하나, 둘, 셋, 넷, 24개를 나눴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TDM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PCM은 바로 TDM과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 4000을 준다. 그러니까 8000회다. 그 다음에 한 샘플당 속도는 얼마다? 125 마이크로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 뭐 8비트, 8000회, 그 다음에 24개 계산하면 이게 대략 1.544메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T1급 속도다, 다른 말로 DS1급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개 엮어서 더 통신 속도의 어떤 배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뭐 DS1이다, T1이다 그러면 다 무슨 기술이다? PCM, TDM에 관련된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 정도의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로 보여지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좀 더 복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신호 변환기가 됩니다. 다음은 전송 기본 형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